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ETF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 종목인데요. 먼저 전통적인 고배당 ETF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아리랑 ETF가 저번 달부터 월배당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도 분기배당에서 월배당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장부터 지금까지 월배당을 해오고 있는 타임폴리오와 타이거은행까지 이제 한국 고배당주를 투자하는 월배당 종목은 총 4종목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배당 ETF로는 SCHD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여러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14.4% 상승했고요. 1년간은 21%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인 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4종목 중에 3종목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지난 6개월과 1년 동안은 아웃퍼폼 하였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근 1년간은 한국 고배당주들도 밸류가 많이 상승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4종목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파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리랑 고배당주는 3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 ETF인데요. 비중 1위는 하나금융지주고 2위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번 주 한국에서도 유전이 발견될 수 있다는 뉴스로 가스공사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비중이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위까지 종목들을 보면 8종목은 금융주가 차지하고 있고요. 가스공사와 기아가 2위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은 5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일단은 이 상품도 금융주 중심으로 담고 있거든요. 투자 비중 10위 중에서 현대차와 이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금융주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금융주 중심이라는 점은 아리랑과 비슷합니다. 다만 코덱스 투자하는 종목 수가 아리랑보다 20개가 더 많으니까요. 종목당 투자 비중이 더 잘게 쪼개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섹터를 투자하니까 안정성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도 많이 담겨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중에 투자 수익률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여하튼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 타이거은행 고배당은 지금 월배당 종목 중에서도 뜨거운 종목 중 하나인데요.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8개가 은행이고 2개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으로 보험에 투자합니다. 올해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했던 섹터 중 하나가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퍼포먼스도 아주 대단합니다만 은행주 중심으로 담고 있으니까 은행 섹터의 영향을 정말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아리랑이나 코덱스에 비해서 안정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타임폴리오는 흥미로운 ETF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액티브 종목이거든요.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관여를 하는 상품인데 현재 27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중 1위가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삼양식품이 비중 15.8%로 크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대형주도 담겨 있고 또한 금융주 같은 고배당주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고배당 ETF로 분류하기가 약간 애매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하튼 이 종목의 퍼포먼스도 놀라운 수준이니까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배율은 어떤지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향후 분배금을 예상을 해보려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먼저 최근 1년간 분배금과 5월 분배금의 12개월을 곱해서 연환산을 시켜보았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는 최근 1년간 분배금은 750원이었지만 5월 분배금을 연환산해보니까 756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분배금으로는 756원을 예상을 해보았고요. 코덱스는 원래 4월에 기말 배당 형태로 분배금을 많이 지급하는 패턴이었지만 이번 4월은 월배당으로 전환하면서 분배금을 적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4월과 5월은 연속 40원씩 균등하게 분배를 했으니까 향후 분배금도 40원씩 12개월 나온다고 가정을 해서 480원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 지난 1년간 분배금이 674원이었는데 이 종목은 분배금이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분배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보다 조금 더 많은 700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고요. 마지막 타이거은행은 매달 61원씩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 분배금도 61원을 연한산에서 732원으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상한 분배금에 오늘 주가를 적용하니까 아리랑 고배당주, 타임폴리오, 그리고 타이거은행은 5%대 분배율이 예상됩니다. 다만 코덱스 고배당 4.7% 예상이 되었는데요. 코덱스는 아무래도 넓은 섹터를 투자하다 보니까 배당률이 낮은 종목도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코덱스 고배당은 다른 종목보다는 분배율이 조금 낮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네 종목의 수수료를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아리랑 고배당주는 0.3%, 타이거은행은 0.34%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는 수수료가 0.49%로 두 종목에 비교하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종목 타임폴리오는 기타 보수까지 합치면 무려 수수료가 1.2% 적용되는 상품인데요. 액티브 종목 중에서도 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ETF를 투자하다 보니까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수수료가 중요하더라고요. 어차피 ETF의 주가가 대표 지수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가 성과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하지만 특정 섹터를 투자하는 ETF는 결국 투자 수익률, 즉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수수료를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니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네 종목의 투자 성과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중에서 타이거은행은 작년 10월 17일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상장하고 8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이거은행이 상장한 날부터 지금까지 성과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23년 10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비교를 해보았고 거기다가 해당 기간 내에 받았던 분배금을 합산해서 실제 수익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작년 10월 17일에 투자를 했을 경우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은 타이거은행이었는데요. 상장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2,700원 올랐고 분배금도 305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상장일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약 30% 투자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2위는 타임폴리오였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26%를 기록하고 있고 3위는 아리랑 고배당주였는데요. 아리랑 고배당주도 23.6%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위가 코덱스 고배당이었습니다. 코덱스도 투자 수익률이 14.8%로 괜찮은 수익률이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아쉬운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간으로는 타임폴리오가 상장했던 22년 9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타이거은행 고배당은 출시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세 종목만 성과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성과를 비교하려고 앞서 말씀드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타임폴리오의 성과가 정말 좋았는데요. 이 종목을 상장일에 매수를 했다면 주가가 3,740원 상승을 했었고 매달 분배금으로 총 1,100원의 분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을 상장일에 매수하고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면 투자 수익률이 50.1%였는데요. 수수료가 정말 많은 상품이지만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주 역시 좋았는데요. 아리랑도 이날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44%라는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도 20.2%로 성과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기간은 3년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코로나 덕분에 한국 시장 종합지수가 3,000을 넘어갔던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상장한 지 3년 이상 된 종목은 아리랑과 코덱스 뿐이니까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아리랑은 26.9%, 코덱스의 투자 수익률은 10.9%입니다. 아리랑은 3년간 주가가 1,205원 상승을 했지만 코덱스는 오히려 50원 하락하면서 성과 차이가 16% 정도 벌어졌는데요. 그러므로 이번 비교에서도 코덱스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총 3개의 기간으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최근 7개월간 비교를 해보면 타이거은행의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29.6%였고요. 그리고 1년 8개월로 비교를 해보면
타임폴리오가 무려 50.1%라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리랑 고배당주가 26.9%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리랑이 장기간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ETF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덱스도 나쁘지는 않지만 약간씩 아쉬운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네 종목 중에 이 종목을 선택해야 될 명분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한국 고배당주들은 밸류업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은행을 포함한 금융주들은 여전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특성상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만간에 다시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배당주들도 이제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은행이나 현대차 같은 밸류업 대표 종목들은 주식을 계속 소각을 시키고 있고 또한 배당 성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주주 환원을 높여가는 고배당주들은 주가가 다시 원위치 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들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향후에도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하반기도 좋은 투자하시고 자산도 많이 늘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